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배신에 배신을 당해서 지금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게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힘이 드네요. 남편인 형석 씨는 친오빠의 소개로 만났어요. 형석 씨와 우리 오빠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이 다닐 정도로 중마고우였거든요. 어릴 적에 형석 씨를 몇 번 보긴 했지만 그닥 마음에 두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깔끔한 오빠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커서 남편이 될 줄 정말 몰랐죠. 친오빠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형석 씨는 의사가 되고 저 역시 사회생활하면서 어쩌다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곤 했지만 오빠 친구랑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오빠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형석 씨랑 결혼한 결정적인 사건은 술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했는데 어느 날 형석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땐 오빠 친구니까 허물없이 지낼 때였거든요. 근처 지나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밥 사준다는 말에 신나서 나갔는데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가 분위기에 취해 오빠 친구인 형석 씨랑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고 이젠 남편이 됐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땡 잡았네 라고 말해줄 정도였어요. 남편 직업이 의사인데다가 어차피 서로 잘 알고 지냈으니 시댁에서도 저를 엄청 챙겨줬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도 형석 씨를 잘 아니까 허물없이 지낼 수도 있었고요. 특히 더 좋았던 건 남편의 행동 패턴을 다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부분 저희 오빠랑 술 마시고 놀러가고 그랬으니까요. 전화해보면 언제나 저희 오빠랑 집 근처 치킨집에서 한잔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오빠랑 낚시를 가거나 대부분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확실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남편과 시댁에게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딱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남편이 밤에 욕구가 좀 심했어요. 그것도 과할 정도로 심했고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원하기도 했죠. 처음엔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나중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은 피했더니 나중엔 남편이 사과를 하면서 내가 의사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피를 봐서 그런지 잠자리에선 이상하게 변하게 되네.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안 썼고 남편 역시 그 이후에 심하게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랑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왔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수술이 급하게 잡혔다는 둥, 세미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는 있었지만 여자의 육감으로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외박을 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비상금을 숨겨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경제권까지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뭘 샀는지까지 제가 다 파악 가능했거든요. 어쨌든 남편의 비상금 숨기는 느낌을 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남자들이 살짝 딴 주머니도 차고 이해해줘. 그것까지 바가지 긁으면 남자들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눈 감아줘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믿고 남편의 비상금도 이해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딴 주머니 찬 것 같고 느낌이 좋지 않아서 남편 뒤를 한번 밟아봤어요. 근데 퇴근 후에 어떤 오피스텔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소문을 좀 캐보니까 공공연히 여성을 불러서 만남을 갖는 오피스텔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에게 배신감이랑 좀 더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뭔가 해소를 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게 됐어. 당신에게 정말 사과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조금 마음은 누그러지더라고요. 솔직히 외도나 바람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제가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거부한 적이 많다 보니 은근히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해서 용서는 해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친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남편이 오피스텔 드나들었다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사에 좀 끼어들지 마. 그랬더니 오빠는 네 남편이 내 친구고 내가 니네 사정 뻔히 아는데 뭘 숨기려고 들어. 이러는 겁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지내니까 이런 점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내가 좀 뒷조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오빠는 캬, 역시 우리 동생 냄새 하나는 잘 맞네, 대단하다, 이러면서 저를 은근히 띄워주더군요. 속으로 별걸 다 칭찬받네 이러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또 남편이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귀가가 늦어지고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빠의 아내, 즉 올케 언니한테 마침 연락이 온 겁니다. 요즘 오빠가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남편하고 어디 놀러 가냐면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언니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합해보니 남편이랑 오빠랑 둘이서 어딘가에 돈을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사이니까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도대체 어디서 둘이 놀고 다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슬쩍 떠봤죠. 여보, 요즘 오빠랑 어디 새로운 취미 생겼어? 그랬더니 남편은 요즘 스크린 골프 치러 다녀. 의사 중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몇몇이 거둔 돈으로 그 골프 프로 선수 있잖아, 초빙에서 개인 레슨 받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남편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골프 정도는 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럼 나도 데려가줘 라고 했죠. 만약에 딴짓을 하면 틀림없이 핑계를 댈 거고 진짜로 다니면 저를 데려갈 거라는 계산에 툭 하고 말을 건넸는데 남편은 흔쾌히 부부끼리 배우면 더 좋지, 그래 잘됐네, 이러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허락을 하니까 진짠가 보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프로 선수에게 골프도 배우고 그날 저녁엔 우리 부부와 오빠네랑 같이 술도 한잔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전혀 의심을 안 하고 몇 주 후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선 좀 만나자는 거예요. 친구 말이 너 남편 진료는 안 하고 그 시간에 왜 이상한 곳을 돌아다니고 있니? 그러는 겁니다. 사실 친구는 남편이 다니는 병원 근처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남편에게 진료를 받고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휴진도 잦고 가끔 보면 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스크린 골프 때문에 자주 가서 그래. 요즘 골프 재미에 푹 빠졌거든. 아마 프로골퍼 시간 맞춰주느라 몇 번 진료를 빼먹었나 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친구 말은 요즘 그 오피스텔 건물에 이상한 소문 많이 돌던데 남편 조사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이 기분 좋진 않았지만 제가 이미 골프 치는 것도 확인했고 게다가 저번에 제대로 걸려서 사과한 적도 있으니까 남편이 두 번 다시 그런 곳에 들락거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이 웬 여자랑 다니는 걸 봤다고 해주고 남편이 웬 여자랑 골프채 들고 다니는 걸 봤다는 동네 아줌마까지 나타났던 거죠. 동네가 그리 크질 않으니까 아주 별의별 데서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 피운다는 증거였습니다. 필요면 어디 다른 동네 가서 몰래 피든가 왜 하필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며칠간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웬 여자랑 들어가더군요. 눈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죠. 얼른 쫓아가서 보니 엘리베이터를 이미 탔고 4층에 멈추길래 계단으로 4층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방으로 들어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일이 방을 뒤져서 밝혀내고 싶었지만 방을 알 수가 없으니 어쩔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꾀를 냈습니다. 일단 소방배를 누르고 모텔 근처에 있는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니까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그리고 불이야 하고 소리쳤죠. 각 방마다 구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문이 확 열리며 사람들이 뛰쳐나오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근데 남편이랑 내연녀가 거의 헐벗은 차림으로 412호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 걸렸다 하는 마음에 쫓아가서 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 방에서 헐벗은 친오빠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차마 둘을 잡지 못하고 그나마 놓친 정신줄 부여잡고 사진을 몇 장 찍어놨죠. 그리고 저도 얼른 건물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차 안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얼떨떨 하더라고요. 왜 한 방에서 오빠랑 남편이랑 내연녀가 같이 나왔을까?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일단 올케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올케 언니는 경악을 하면서 남자 둘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전에 남자 둘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취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침이 뚝 떼고 그날 저녁에 가족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분위기 봐서 남편하고 오빠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둘 다 오후에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병원에 없고 오빠는 회사에 없던데? 라고 운을 띄웠죠. 남편은 병원장을 만났다는 둥 거짓말을 하고 오빠는 거래처 외근이 있었다고 뻥을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실실 웃으면서 근데 내가 낮에 이런 영상을 인터넷에서 봤거든. 너무 웃기더라 하면서 황급히 나오는 남편과 오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둘은 사색이 돼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서 둘이 그 여자랑 뭐 한 거야? 하고 전곡을 찔렀죠. 그랬더니 오빠가 실토를 하더군요. 말 그대로 남자 둘 여자 하나랑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같이 그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울며불며 따졌더니 남편 말이 당신으로는 해소가 안 돼서 그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더 스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서 돈을 주고 그 짓거리를 같이 즐겼다는 거예요. 이런 벼락 맞을 사람들이더군요. 저는 그런 짓을 어디 영화에서나 보여주는 걸로 알았는데 내 남편과 내 오빠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여자로서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 스스로가 과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를 비참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그것만 안 된다면 사정사정했고 오빠 역시 이혼당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마음 정리한 올케 언니 덕분에 이혼만은 막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랑 오빠는 절대로 같이 다니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뭘 하는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하기로 약속받고 일단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충격이 계속 남아서인지 남편이 행여나 어디서 다른 여자랑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제 말을 잘 따르고 제가 하라는 대로 말은 잘 듣더군요. 그래서 점점 저도 마음의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또 터진 거죠. 그땐 친정에 일이 있어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출근했는지 간단히 아침 챙겨 먹은 흔적이 있더군요. 근데 아무리 남자들이 설거지를 잘한다고 해도 자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서툴잖아요. 슬쩍 그릇을 보니까 제가 아끼던 그릇을 설거지해 놓고 제자리에 둔 티가 나더라고요. 혼자서 집에 있는 양반이 뭐하러 이 그릇을 꺼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손님용으로 쓰는 그릇이었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케 언니에게 전화해서 혹시 우리 오빠 외박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외박은 안 하고 좀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분실한 게 있으니 어제 주차장 CCTV를 좀 확인할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나 남편이 웬 여자랑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마치 그 짓에 미친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까지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갔더군요.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남편도 아니고 이젠 친오빠도 아닌 거죠. 상황 파악되니까 일단 남편 잡으러 병원으로 가서 진료실로 쳐들어갔죠. 마침 병원에 가니 친한 간호사가 환자 소변을 받아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변통을 빼듯이 뺏어서 진료실에 있는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놀란 남편은 왜 이러냐면 난리를 폈지만 지금 제 눈에 그런 거 보이게 생겼어요. 남편에게 이 짐승 같은 놈아, 이젠 내 집에서 오빠랑 그 짓을 하냐? 이렇게 난리를 폈습니다. 간호사들 말리고 난리가 났었죠. 물론 오빠 역시 올케 언니에게 반 죽다 싶을 만큼 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친정으로 왔고 일단 이혼 소송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남편에게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겠다며 사과의 문자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남편에겐 그쪽 방면으로 병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빠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요. 부모님은 이 일로 인해 몸져 누우셨습니다. 딸은 이혼한다고 난리지 아들 하나 있는 건 성적으로 문란해서 이혼당했지 어떤 부모가 견디겠어요? 그래도 딸을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들을 생각하면 이혼당하게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부모님은 완전히 멘붕 상태시고요. 아무리 우정도 좋지만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할 겁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오빠에게 배신당해서 너무 부글부글 끓는 속을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